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성 카드, 금성 신화 이야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성은 거품 속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의 이야기이거든요. 아프로디테는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을 가졌다. 금성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바닷속 거품 속에서 태어났다. 세상에 눈부신 아름다움과 사랑을 가졌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모든 생명체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조화의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이죠. 이 아프로디테는 이제 비너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아프로디테라는 거는 로마식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나타내면 비너스, 로마 이름으로 나타내면 아프로디테.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그 성기가 이제 그 크로노스에 의해서 거세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생긴 그 바다에서 떨어진 거품 속에서 생긴 아프로디테이거든요. 그래서 키프로스 섬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타고 나타났다.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성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미의 여신의 별이 되었지만 동시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짧게 타오르는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화려하고도 변덕스럽다. 그러니까 화려하다, 변덕스럽다, 그런 사람과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성의 이야기는 아프로디테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에로스 신화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 일단 아프로디테가 약간 비극을 나타내는 또 불타는 사랑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인간 청년 아도니스를 사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스가 사냥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도니스가 멧돼지한테 물려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프로디테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 아네모네라는 꽃이 피어났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금성이 가진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슬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여기 그 에로스도 보면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죠. 에로스의 눈을 가린 채 화살을 쏜다. 이것도 사랑의 논리에 초월한 운명적 사건이다라는 건데 이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아들 에로스한테 인간 프시케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질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미의 여신이 가진 독점력, 권위를 잘 나타내 주는 건데 이 에로스와 이 프시케의 사랑도 보면 어느 나라의 공주였잖아요, 푸시케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아프로디테보다 그녀를 더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노한 아프로디테가 아들한테 명령을 하죠. 푸시케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괴물과 사랑에 빠지게 하라라고 했는데 푸시케를 본 에로스도 그녀의 미모에 반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황하다가 그만 자기 자신의 화살에 찔려서 본인이 푸시케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로스는 푸시케를 아무도 모르는 궁전으로 데려가 극진히 대접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절대로 내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 밤에만 찾아오는 남편의 정체를 궁금해하던 푸시케는 언니들의 그 부추김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 등불을 켜고 잠든 에로스의 얼굴을 본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게 실수였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의 모습에 놀란 푸시케가 이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에로스의 어깨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에서 에로스가 깨져. 그래서 신뢰가 없는 곳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면서 떠나버리죠. 그러면서 뭐 결론은 마지막 그 푸시케는 상자를 열지 말라고 했던 경고도 어기고 나도 예뻐져서 에로스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의 상자를 열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름다움 대신 죽음 같은 잠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랑이 약간의 그런 긍정이 되면 좋은데 약간의 그런 비극적인 사랑도 된다라는 거고 에로스의 사랑은 사실은 육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푸시케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불멸에 이른다라는 철학적 메시지도 담고 있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에로스는 큐피트 카드랑 결합 카드의 그 금성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신화에서 에로스와 프시케가 겪은 고난 끝에 진정한 결합을 이루었듯이 이 금성이 나를 낮추고 타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평화, 그런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의 완성이 된다라는 거고, 또 이 이야기도 아시죠? 그 황금사과 이야기. 파리스의 심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된 그 아프로디테가 황금사과를 손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성이 정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물질적 가치, 보상도 상징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그 바다의 여신 테티스하고 인간 영웅 펠레우스의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림푸스의 모든 신이 초대받았는데 딱 한 명의 신이 초대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신이 불화의 여신이에요. 불화의 여신 에리스인데 이 화가 난 에리스가 연회장에 몰래 나타나서 황금 사과 한 개를 던지고 가잖아요.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과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세 명의 강력한 여신이 있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헤라는 신들의 여왕이고,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고,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의 여신이었잖아요. 제우스는 이 골치 아픈 이 여신 세 명이서 제우스한테 와서 누가 가장 예쁘냐고 결정을 내려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우스는 골치 아픈 결정을 내리기 싫어서 당시 그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눈이 높기로 소문난 트로이의 왕자 있잖아요.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깁니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가 파리스의 심판 이야기인데 이 여신들이 파리스한테 약속을 하죠. 뇌물을 막 공세하거든요. 뇌물 공세를 하거든요. 헤라는 너가 나를 선택하면 전 유럽과 아시아를 통치하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마라고 했고, 아테나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무패의 지혜를 주마라고 얘기했고,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하게 해주마라고 했어요. 근데 이 혈기왕성한 이 젊은 왕자 파리스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사랑 아프로디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약속대로 당시에 그 유부녀였던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파리스와 사랑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파리스는 그녀를 트로이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부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뺏긴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 이어진 트로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한 알이 거대한 국가의 멸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약간 긍정이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게 어, 일단 인간의 마음을 사랑하는 정신적인 사랑, 그 다음에 물질적인 사랑,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금성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성은 사랑과 아름다움만 의미하지 않는다.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나타내고 물질적인 번영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신화 속에서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조화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에게 평화와 만족을 주거든요. 그리고 일상의 깊은 안정과 행복을 선사해주는 존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금성이 정말로 긍정으로 갈 때는 물질을 주면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굉장히 긍정으로 가지만 이게 부정으로 가면 물질, 아름다움,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사치, 게으름, 낭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부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성의 에너지가 과할 때는 집착도 하고 뭐 유혹도 하고 사치, 낭비, 게으름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게 금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성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로스 호르스코프 벨링 카드에서 금성의 영역은 가슴을 뛰게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성이 주는 진정한 축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장미가 주는 아름다움, 그 다음에 장미가 주는 아름다움에 비해서 가시가 주는 경고, 이런 게 다 들어있고요. 진정한 금성의 축복은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게 아니고 아름다움을 내 삶에 흐르게 할 때 찾아온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는 곳이 어딘지 이런 거를 보는데요. 자, 금성 카드는 25번 진정 카드, 26번 기쁨 카드가 있고요. 27번 큐피트, 28번 결합, 29번 둥지, 30번 바람개비, 그 다음에 31번 마녀 카드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봤을 때 진정 카드는 완전히 부정 카드를 긍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카드라고 보고 기쁨, 큐피트, 결합, 둥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카드, 긍정의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개비하고 마녀가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바람개비, 풍향계 카드는요. 이리저리 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게 있고, 마녀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휘리릭 떠나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 카드는 부정, 나머지는 전부 긍정으로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비교적 금성 카드는 다 긍정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성의 기본적인 키워드, 그러면서 금성과 선이 만난 거, 금성과 문이 만난 거, 금성과 수성이 만났을 때, 금성과 금성, 이중금성이 만났을 때, 그리고 금성과 마스를 만났을 때는 다 긍정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비교적 토성이 만난 건 부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목성이 만난 것도 여기서는 약간의 부정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성 카드, 오늘 여기 금성 신화 이야기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화성 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